삼성동의 한 번은 비선 2인자의 눈물입니다. 정윤회 씨 얘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이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었는데 그 시각 저희 채널A가 과거 비선 2인자로 불렸던 정윤회 씨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국내 모처에 칩거 중이었는데요. 그 목소리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봤어, 안 봤어. 모르겠어. 안타까워.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앉아서 고통받는 그런 시간이 연속이 그처럼 불가항력이라는 거야. 뜻이 알지 무슨 뜻이. 내가 계속 있었으면 잘 보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론이고 원망보다도 그냥 난 모든 게 다 운명이라고 생각해. 그런 운명만 되돌릴 수만 있다고 얼마나 좋겠어.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봤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민영선 원장님. 근데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러니까 운명인지 개척할 수 없는 숙명인지 본인으로서 너무나 착잡할 겁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정윤회 씨가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할 때 정말 근거리에서 보좌하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운동 생활 때부터 사실이지만은 2012년 아마 대선 때 과정에서부터는 최순실 씨에게 상당히 좀 밀렸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2012년 대선 거치고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 그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그런 그 거리상으로 보면 권력의 거리상으로 보면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회한이 들겠죠. 자기가 옆에서 옛날에 정말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때처럼 보좌를 했으면은 최순실 씨도 좀 제어시키고 또 그건 본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그런 정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다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좀 사실에 근거한 저런 판단에 그런 그 해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희 변호사님, 본인이 계속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훨씬 전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돈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취임 이후에 꾸준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변하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탄핵으로 가는 이런 재단 모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최순실 씨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고영태 씨 같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발각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미인 거지. 이 정권의 어떤 통치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취재진이 이제 만났을 때 이제 담배만 연거푸 피우고 어제 하루 종일 보도, TV도 보지 못한 채 살짝 눈물까지 흘렸다는 정윤회 씨에 대한 전언도 있는데 이 삼성동 칩거 시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윤회 씨 회상 한번 과거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대통령 처음 만난 건 97년도 대선 전에 그 당시에 정치 환경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양쪽으로 그 이후 대통령이 되셨고 18년 동안 집에 계시다가 이제 나오셨고 안타깝지. 잘 됐으면 난 다 잘 되길 바랬어. 대통령도 그렇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종탄에 이르시고 18년 동안 직구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굉장히 마르고 담배도 피고 눈물도 보이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윤회 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회한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199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1998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 입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는데 그때부터 쭉 보좌를 했죠. 특히 미래한국연합인가 이걸 만들어 나가실 때는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국회의원은 비서실장이라는 게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했고 근데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때 대선 당내 경선을 한 이후로
정윤회 씨는 사라졌습니다. 말하자면은 측근에서 공식적인 그런 측근으로서 사라졌는데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집권해서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났었고 그러나 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난 사람이라고 정윤회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마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본인으로서는 남자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라든가 직원거래에서 제대로 모셨더라면은 지금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또 최순실 씨 자기 부인이 이혼을 했지만 자기 부인의 그러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적정한 선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연원을 보면은 정윤회 씨는 최순실 씨를 만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설정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최순실 씨, 최태민 씨가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정윤회 씨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인 사긴 하지만은 정윤회 씨도 최순실 씨도 각자 그 결혼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둘 다 재혼한 상태 아닙니까? 그때 예. 95년도 알려지기로는.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정윤회 씨는 최태민 씨의 일을 돕는 사람의 그런 관계 속에서 최순실 씨하고 서로 재혼을 해가지고 95년도 재혼을 해서 이제 97년도부터는 그 관계를 발판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보좌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해안이 있고 특히나 최순실 씨가 이렇게 그 어떤 국정농단의 주역으로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그 안타까움, 본인 옆에서 이렇게 그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막끔하는데 그런 인터뷰 목소리에 바로 그런 부분이 배어 나온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하나 느끼는 게 저 단독 보도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담배 얘기, 뭐 TV도 못 보고 눈물만 흘렸다. 이게 단순히 그냥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심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저 지금 오는 모습 보면서 우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태극기 흔들면서.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내가 또 투표해가지고 뽑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윤회 씨나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랑 동일시하기도 하고, 그게 실패했고, 무기력해졌고,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가 잘못하는 거다. 박 전 대통령의 실패는 나의 실패다. 막 그런 어떤 게 뭐 이 대변되다 보니까 어떤 한숨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울음으로서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게 여기 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총탄에 이르시고 뭐 이런 같은 표현도 거죠. 있었어요. 네. 지지자들이랑 똑같다. 저희 단독 보도, 단독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볼게요. 정윤회 씨의 목소리. 이 취재진이 정윤회 씨에게 삼성동자책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울 의사가 있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윤회 씨 이렇게 답했습니다. 객관적인 생각은 가능할 수도 있지. 다른 친구들도 좀 가보세요. 이명이라는 하는데 그분도 아마 지금 그런 걸 원치 않으실 거고 나도 너무 오래 전에 손을 잡고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 모셨던 분으로서의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실장님 못지않게 이렇게 냉정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 냉정하시죠. 그런 부분 메꾸는 거 정확하시고. 네, 뭐 돕고 싶지만 박 전 대통령이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박지만 씨가 누나 생활비 보태고 싶은데 누나가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던 게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의 분은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맺고 끊는 게 확실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냉정하다는 표현이 적합한 분으로 보였는데 유독 최순실에 대해서는 그러질 못했던 거죠. 그거를 박 전 대통령께서는 경계 담장을 낮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그래서 한간에 시중에서는 왜 그렇게 최순실한테 그렇게 벗어나지를 못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평소에 성정하고 다르니까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왔던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윤회 씨의 저 말을 보면 글쎄요, 최순실 씨하고 훨씬 가깝지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하고 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
표현을 했어요. 정윤회 씨에 대해서. 오래전에 떠나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최순실과 이혼한 전 남편인 정윤회 씨를 굳이 뭐 삼성동 자택에서 만날 일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정윤회 씨가 뭐 돕는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어불성설이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정치권에서 그 정치 인생을 같이 했던 아주 최측근 보좌하던 사람들은 정말 그 한 몸 같아요. 이 심리적인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예. 그런 소위 이제 그 주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아까 지금 그 분이라고 했어요, 정윤회 예, 씨. 좀 정근대적인 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 인생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주군의 그 몰락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게 그르냐 오르냐를 떠나서 저는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오랜 세월 같이 이렇게 모셨던 보좌진들의 좀 공통된 감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돕고 싶지만 원치 않을 것.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짜 잘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고 박사님. 뭐 정윤회 씨나 뭐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안다고 봐야죠. 뭐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숨소리만 들어도 뭐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까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모르겠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정윤회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온다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반가워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는 밝혀졌지만 무슨 미래설이라든가 또 뭐 최순실과 정윤의 이혼 권유설, 뭐 이혼을 권유했다든가 말하자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되면서 이렇게 두 사람 간에 이혼을 하는데 뭐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개입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정윤회 씨가 뭐 설사 찾아온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불안해요. 예. 만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박근영 씨라든가 박지만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비라도 도와주라면 도와주겠다. 그러나 누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찾아가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정윤회 씨도 그런 생각이 아닌가 보여지고 정윤회 씨 아버지가 얘기한 적 있죠. 정관모 씨가. 예. 그러니까 며느리는 아주 똑똑한데 그 신뢰 문제에 있어서 서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다투다가 역시 아들이 밀려난 것 아닌가 이런 류의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을 감안해 보면 정윤회 씨로서는 여러 가지 소외는 있겠지만 마음으로 지금 말한 대로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 원장님 사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착잡할 것 같은데 네. 뭐 정윤회 씨나 가족 등을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는 뭐 도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품성, 심성이 그 굉장히 혼자 이렇게 결정하고 혼자 하면서 굉장히 여리고 약한 것 같지만은 내심으로는 굉장히 또 이 강인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많은 그 정치부 기자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평가할 적에 그러거든요. 유경수 여사의 부드러운 그런 것과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강인함 이런 게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엄마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혼자 하고 또 주변에서 그걸 가까이 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마음으로 성원하고 그거 외에는 정윤회 아무리 정윤회 씨라도 예, 아무리 정윤회 씨라도 저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그 박 전 대통령께서 정말 필요해서 찾으면 정윤회 씨부터 찾겠습니까? 동생들부터 찾아서 아니면 정말 친박 핵심들도 찾아서 이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A 카메라가 어제 정윤회 씨를 단독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 쪽에 준비한 걸로 다시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눈물 오열 그들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냐라고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지금까지 단독 보도로 정윤회 씨의 눈물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대통령을 둘러싼 이분한테 좀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씨도 어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런데 신동욱 총재가 어제 삼성동에서 밤을 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박 2일 본인의 SNS에는 무박 2일 동안 밤을 샜고 중앙지검하고 삼성동 저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자들하고 이제 기다렸다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가장 가깝게 처형을 봤다라는 겁니다. 2m 앞에서 보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앞에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근령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신동욱 씨가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게 없죠, 사실은. 못 만났죠. 못 예. 만나기 때문에 2m 앞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본인 SNS에 기재를 좀 했고요. 아마도 이 잠을 안 자고 끝까지 응원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도 피부치기 때문에 그래도 유일하게 응원해준 피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박근영 씨는 뭐 한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오히려 박지만 씨는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좀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 씨 그 경우에는 좀 이런 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뭐 이전에 그 뭐 보도들 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 최 씨 일가와 가까이 지내는 한은 뭔가 사달이 날 거라는 예상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 자체가 그렇게 그 좀 충격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야 왜 안 아프겠습니까? 검찰에 저렇게 소환돼서 조사받고 하는 모습 보면 당연히 피부친데 마음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생활비 얘기도 하고 좀 불러주면은 가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좀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전달을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좀 이런 그 위기 상황을 좀 추스리고 나시면 뭐 그나마 그 기댈 언덕이 될 게 박지만 씨밖에 없지 않나. 그래도 사심 없이 그래도 누나를 유일무이한 게 이제 남동생뿐이다. 예, 여동생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유경재단이나 뭐나 해서 갈등이 컸잖아요. 이번 일을 해갖고 제 사견입니다만 좀 눈에 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박지만 씨는 좀 진심이 느껴져서요. 그 대통령께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일부 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혼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뭐 그 이전 대통령의 비극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박지만 씨의 역할도 제법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정윤회 씨 그리고 박근령 씨의 눈물 얘기, 이 눈물을 이 인물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가장 생애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 인물 목소리, 현장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허위 아직도 궁리하십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송구하십니까? 받아들면서 어떤 점에 가장 힘드셨습니까? 음악은 참 슬프네요. 이제 긴 조사를 받고 드디어 이렇게 집에 도착하자 조금 옅은 미소가 나왔는데 저희는 오늘 지금 눈물과 오열 이제 그들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거에서 이제 이분의 표정을 좀 봤고 여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화면에도 잠깐 나왔잖아요. 윤상현, 최경환, 강성 친박 뭐 이른바 뭐 삼성동 친박해서 3박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좀 마중 의원 수를 좀 줄인 것 같아요, 민영선 원장님.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원래 8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정말 나머지 분들은 정치적인 또 그다음에 워낙에 국민적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정말 핵심들만 이렇게 가서 좀 마중을 하고 위로해 드리고 이렇게 하자는 나름대로 정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정리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했지 않았느냐 상황 속에서 국민 여론에 맞춰서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의견들은 어쩐지 몰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최경환, 서창원, 윤상현 저 세 분은 저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더 어려운 장소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냐 그러면 다 떠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적 도리는 해야 그렇죠. 된다.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하는 부분하고 인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함께 하는 거하고는 어려울 적에 함께 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 최경환, 윤상현, 서청원이 아니라 인간적 관계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은 통교동계, 상도동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희동은 안 그럽니까? 연희동은 뭐 장세동 부장, 그 유명한 장세동 부장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단 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본인들의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는 버려야 된다. 저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윤상현 의원은 어젯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에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이런 그래야죠. 생각이 저거 한 번 더 여쭤보죠. 화면 잠깐 다시 보실까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이랑 다 알잖아요. 근데 서청원 의원의 부인의 어떤 이 마중을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우리 고영신 교수님이 원래 정치부에서 오래 지지하셔서 더 잘하실 텐데요. 왜 갑자기 공을 저 김 여사님은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잘 안 알려져서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보다도 못지않게 정치력을 발휘하고 화합시키고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 같다 하면서 그리고 서청원 의원의 그 지역구 활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당내에서 전당대회라든지 경선, 대표 선거나 이런 걸 할 적에 부인께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신 분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청원 의원이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방 일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직접 저렇게 대신 나오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 여사님하고 아주 또 잠깐의 그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렇게 오셨냐고. 굳이 이렇게 오셨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분은 유명한데 아무튼 활동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예, 여러 가지 좀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런 박 전 대통령의 귀갓길 미소가 뭐 승복이나 통합의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은 채 뭐 친박이나 지지자만 보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있어요. 저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저렇게 밤새서 기다려줬다 그러면 저는 그 미소가 나오는 건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전 대통령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전 대통령, 그것도 파면당한 대통령으로서 지금 고난대행이 있다고 하지만 국정 공백이 거의 반년 이상 진행된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걸 초래한 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유감 표명이 송구스럽습니다 정도로는 좀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그걸 무시하시기보다는 성실히 임했다든가 결과를 기다리겠다든가 한마디 답변이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느냐, 국민들에 대한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다. 메시지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밑에도 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여러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꾸며봤는데, 예. 반면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과정을 쭉 지켜본 과거의 최측근 전역 전 의원,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도덕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모랄이라고 그러죠. 아예 모랄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관념은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유신 권력이 권력에 대한 개념이고요. 네. 이번 역시 자신의 잣대로 볼 때 이건 난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재기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권력이 하셨군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권력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지금까지 25분 얘기했는데 저분이 제일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전역 의원이 작심한 듯이 권력 동물이다라는 얘기는. 저희 의견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영욱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적도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잘 아리라고 봅니다만은 권력 동물이라든지 도덕적 모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는 것은 평이야 자유지만 좀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이가 좀 멀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모셨던 분에 대해서 저렇게 폄하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엮겠다는 것.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을 검찰이라든가 어떤 정치권의 어떤 뒤에서의 음모라든가 이런 것에서 엮겠다는 인식을 부식하지 못한 것 같고
어제도 뭐 이렇게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뭐 간단한 뭐 정말 7초짜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사과를 한다든가 죄송하다든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진솔한 마음을 좀 전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구하다는 것은 말 뜻대로 보면은 좀 두렵고 거북스럽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뭐 국정을 운영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인색하신 분이고 지난 담화 때도 거의 이렇게 죄송하다는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누구한테 뭘 송구하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전날 변호인들이 또 무슨 메시지까지 낸다고 했기 때문에 헌재 재판에 대한 승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나온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적 갈등이 이렇게 폭발 지경에 온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그러한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좀 국민들을 유무하는 예.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도덕관념이 없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잘못 들으면 사이코패스라는 말로밖에 더 들리겠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예를 들면요. 지금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 70대 이상 할머니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지금 20대나 30대 여성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봤을 때 지금 20대 여성들은 그나마 좀 쉽게 가서 신고를 할 수가 있지만 어느 연령대 이상의 분들은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시대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 없다라는 거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식이 박제돼 있고 시대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면에 있어서 이런 비극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 원장님 저는 전 전 의원의 발언 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재기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가능성이 있는 말일까요? 지금도 그런 정황은 보이잖아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정황이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됐건 간에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계속해서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동력의 끈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진정한 사과를 안 하잖아요. 진정한 사과를 안 한 건데 진정한 사과를 안 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은 잘못을 인정해 버리면은 다음에 또 국민들에게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 최순실의 어떤 관리 잘못에 이런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나는 오직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니까 박지만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 누나는 지금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잘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거나 또 정치적으로 아기가 탈당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계속해서 재기를 도모할 수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아마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저도 전역 전 의원의 그 평가에 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재기를 또 흥미로운 분석이시네요. 저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정윤회의 눈물, 박근령의 눈물, 그리고 이분들의 마중, 지지자들의 화답까지 얘기를 쭉 해봤는데, 뭐, 지금은 주인이 없지만 청와대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뭐, 한강옥, 비서실장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박준 변호사님. 이 청와대에 있는 경호원이 권총을 분실했다, 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야,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파면은 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호하고 경비 지원이 됩니다. 예. 삼성동에 이제 파견됐던 아니면 삼성동에 가는 경호관이 인근에서 16일입니다.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이제 실탄에 든 총을 놔두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인이 그걸 발견을 하고 이제 보니까 안에 실탄도 들어있고 근데 그걸 본인이 잃어버린 걸 알고 30분 후에 갔긴 찾아갔는데 총도 문제고 그 안에 실탄 든 것도 문제고 만약에 이게 딴 데 갔다 그러면 사실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경호실에서는 이제 경호관을 자체로 징계하겠다는 하는 건데 지금 상황도 좀 어려운데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호하는 사람이 총을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아차한다고 될 문제, 면피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서 관련 목소리, 관련 현장 분위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장실에 지금 볼일 보러 들어가서 전동 드라이버로다가 생각했어요. 저는 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주워가지고 총도 없고 전동 드라이버도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원총이라고 하더라고. 실탄이 있는 거 같던데 총알이 있는 거 같던데 실탄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실탄이 하여튼
그것까지 빼서 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 총을 발견한 경비원은 얼마나 놀랐을까 그쵸. 싶은데 이쯤 되면 경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맞지만 갑작스럽게 파면이 되고 탄핵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걸 몰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내에서도 몰랐고 경호실에도 몰라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밖에 나가서 경호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지침이라든지 이게 교육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밥 먹고 그걸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실수한다는 건 사실은 준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글쎄요. 앞으로 이런 것들 반복은 안 되겠지만 약간 걱정되는 측면이 또 만약에 이래 되면 경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삼성동에서 경호 가능하냐. 저기 이제 지지자분들이 많아서 사실 경호가 쉽지 않고 그렇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앞에 있고 충돌 염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경호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새로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다른 데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의 눈물 그리고 정윤회 씨의 피눈물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